네, 반갑습니다. BBTV 오늘 첫 회죠? 네, 첫 시간인데 오늘은 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름대로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외환은행을 뜯어먹은, 뜯어쳐먹은 하이에나들 이렇게 했고요. 이게 뭐에 대한 그 제목이냐? 론스타 얘기입니다. 론스타 한방 정리하기. 그래서 파트 1과 파트 2로 혹시 지루하시면 안 되니까 좀 둘로 나눠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이 처음 론스타가 우리나라에 나오게 된 배경부터 시작해서 요즘 먹튀 그러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먹고 튀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메모장에다가 일단 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론스타란 뭐냐? 론스타란 이 본거지가 텍사스에 있습니다. 텍사스의 별칭이요, 론스타예요. 텍사스의 별칭이. 그리고 참고로 뉴욕주 아시죠? 미국 뉴욕, 뉴욕. 그 뉴욕주의 별칭이 엠파이어 스테이트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래서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있죠, 뉴욕에. 예, 그래서 거기를 본거지로 둔 미국의 사모펀드자 헤지펀드. 사모펀드 중에서도 헤지펀드다. 그러니까 헤지펀드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이 되면 닥치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냥. 예. 참 그렇죠. 예, 뭐 벌처 펀드 이런 말도 있는데 다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모펀드. 그럼 론스타가 왜 우리나라에 등장을 하게 됐냐? 이게 미국의 본거지가 있는데 자, 등장 배경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얘기를 통해서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우리나라가 97년도에 그 외환 위기가 왔잖아요. 외환 위기. 이때 우리나라 웬만한 은행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조흥은행, 서울은행, 뭐 한미은행, 뭐 기타 등등. 근데 외환은행도 그때 뭐 이 역풍을 피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부실화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이 부실화된 외환은행을 정상화하기,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은행인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상화시킬까 고민하다가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쪽으로, 즉 뭐야? 해외 자본을 유치한다는 건 뭐야? 판다고요. 그냥 매각한다고, 외환은행을. 근데 그게 왜 하필이면 사모펀드냐 이거지. 예, 거기서 문제 제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가 이 당시에 이걸 좀 어디다 매각을 할까 그래서 야 니네 좀 살 사람 없냐 그래갖고 한 5군데 6군데다 좀 타진을 해봤습니다. 즉 의향을 살래 말래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미쳤냐 안 사 그래갖고 다 안 산다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미국의 사모펀드에다 넘긴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몇 년도냐, 2003년도에 미국의 사모펀드, 앞서 말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저요 우리가 살게요 인수할게요 이렇게 이제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수를 했죠. 근데 어떻게 인수를 했냐면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론스타가 1조 약 3,834억을 지급을 하고 외환은행 지분 51% 무려 51%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 50%가 넘어간다. 즉 51% 이상이 되면은요, 이거는 경영권을 그냥 완전히 넘기는 겁니다. 론스타에다가. 예, 보통 인수합병은 그래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신주 새로 발행하는 외환은행이 이제 새로 발행하는 주식 그 신주 1조 원어치를 인수를 하고 누가 론스타가 그 다음에 이게 또 좀 생소하죠. 그 당시에 코메르츠방크라는 그 외국계 은행이 있었는데 이게 원래 외환은행이 외환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코메르츠방크라는 외국계 은행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외환은행이. 그러니까 주주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주주를 이루는 데가 어디냐, 우리나라 정부, 그 중에서도 수출입은행이 이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코메르츠방크와 정부 즉 수출입은행이 갖고 있던 지분을 약 3천억 정도에 사들인다. 그래서 정리하면 론스타는 1조 3,834억을 지급하고 외환은행 지분 51% 취득. 그래서 경영권을 완전 확보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조 3,834억 중에서 1조 상당을 인수를 하고 새로 발행한다는 그 주식을, 그리고 코메르츠방크와 수출입은행의 그 기존의 주주가 갖고 있던 지분을 약 3천억 주고 또 산다 이거. 그래서 토탈 총합이 1조 3,834억이 된 겁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이 신주 가격, 새로 발행하는 가격은 얼마에 샀냐? 론스타가 주당 4천원. 그리고 신주 구주라는 말이 있는데요. 신주는 말 그대로 새로울 신,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을 말하는 거고, 구주는 옛 구자, 옛날 주식 뭐요? 기존의 주주가 이미 갖고 있던 그 주식. 그래서 신주 가격은 한 주당 4천원에 사들이기로 한 거고, 구주는 한 주당 5,400원 주고 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때 외환은행은 2003년도 평균 주가가 3,000원대였다고 합니다. 3,000원대. 평균 주가가 3,000원대. 근데 이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보면 프리미엄을 얹어서 좀 비싸게 주고 산 거죠. 누가? 론스타가. 근데 이 론스타가 이렇게 이제 인수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즉 2004년 2월 달에 외환은행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론스타가 가만히 그냥 앉아갖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지가 알아서 올라가네. 가만히 앉아가지고 약 1조의 평가 차익을 얻게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또 여론이 시끄러웠죠. 이런 등신들, 이런 알짜배기, 이런 좋은 외환, 언제는 또 부실은행이라고 그러더니 외환은행을 또 이렇게 똥값에 매각을 팔았냐, 이 등신들아,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주가가 급등을 해버리니까. 그러다가 2012년도 1월 달에 금융위원회, 지금은 이게 금융위원회인데 원래는 용어가 금융감독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무 조건 없는 매각 명령을 내린 거죠. 론스타가 들고 있던 외환은행을 야 팔어. 그래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어디다 팔았냐?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다가 홀라당 1조 차익을 남기고 팔아먹었습니다. 이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나금융지주 회장님께서 그 유명하신 김승유 회장님이 맞을 겁니다. 아마. 아니야, 그 뒤에 취임하셨나 그분은. 하여튼 그래서 이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에다 이걸 홀라당 팔아먹으면서 얼마를 벌어갔냐? 무려 4조 5천억을 벌어갔다. 그죠? 1조 3,800억 첫 들여가지고 4조 5천억을 벌었다. 남는 장사죠. 네. 그리고 또 이 시세 차익만 얻고 말았냐? 아니죠. 외환은행을 들고 있는 동안 몇 년간에 걸쳐서 배당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외환은행이 이 배당으로 또 홀라당 1조 7천억을 또 받아 먹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외환은행이 어떻게 누구한테 팔려갔고 다시 또 누구한테 팔려갔는지 좀 경과를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 버는 거야? 배당으로만 1조 7천억 받아갖고 론스타가 4조 시세 차익으로 4조 5천억을 벌었죠. 그러니까 이게 5조가 넘게 벌어간 겁니다. 거의 6조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세청에서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론스타가 이 매각 차익 얻은 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어요. 세금을 그냥 이빠이 왕창 냈으네 그냥 때려버리려고 그랬는데 이 대한민국 법원,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 당시에요. 이 IMF가 이제 국제통화기금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당시 아마 총재가 캉드시 총재죠. 캉드시 엉아가 이제 자기 꼬봉을 그 당시에 왔던 사람이 아마 과거 미국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가트너일 겁니다. 카이트너인가 뭐 하여튼 뭐식인데 그 양반을 보내가지고 이제 온갖 요구 조건을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니네한테 이제 구제금융, 즉 돈 빌려줄 테니까 우리 IMF에서 대신에 니네도 우리가 내거는 조건을 따라라. 안 따르면은 절대 돈 안 빌려줄게. 이렇게 돼갖고 제 기억이 아마 지금 대충 생각나는 것 중에 지금 금리 올려라. 고금리 정책을 써라. 그러고 구조조정을 해라. 그러니까 부실화된 은행이 됐건 뭐 일반 기업이 됐건 부실 기업들을 싹 다 정리해라. 뭐 통합을 하든가 팔아먹든가 뭐 해라. 이렇게 해갖고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른 거죠. 그냥 그 당시 부총재가 아마 임창렬 씨였죠. 임창렬 씨.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법원에서 이것들 봐라. 그래갖고 이 국세청에다 세금을 이빠이 매기려고 했는데 대한민국 법원에서 스타타워 매각 부분은 승소라고 대한민국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스타타워가 이게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 1번 출구인가 2번 출구에 보면 나오자마자 빌딩 하나 있죠. 으리으리한. 지금이야 뭐 좀 별 볼 일 없어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스타타워가 굉장히 뭐 인텔리전트 빌딩 그래가지고 뭐 그냥 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그런 빌딩이었죠. 근데 이게 지금은 강남 파이낸스 센터 빌딩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찌됐건. 근데 이 론스타도 이 당시에 은행만 먹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NPL이라고 해갖고 그 당시에 용어도 낯설고 생소한데 부실채권까지 다 사들여가지고 거기 붙어있는 담보만 딱 떼어내가지고 담보가 뭐겠어요? 부동산이지. 그것만 딱 떼어내가지고 하여튼 이것도 얘기하면 또 복잡한데 오늘은 외환은행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뭐 성업공사 그 당시 지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캔코로 바뀌었죠. 거기랑 또 싸바 해갖고 부실채권을 또 사들인 다음에
그 부실채권에 담보 설정되어 있는 그 담보만 똑 떼다가 또 부동산을 다 처분해 가지고 거기서도 또 떼돈을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그 당시에 똥값 헐값에 나온 스타타워를 론스타가 또 사들여 가지고 요것도 매각 차익을 보고 또 다시 훌러덩 팔아먹어 갖고 돈을 꽤 벌었습니다. 그래서 팔았으니까 양도로란 거죠. 그럼 아시겠지만 양도, 대한민국에서는 법이 양도세를 부과하게 돼 있죠. 양도소득세. 내가 어떤 거를 샀다가 그걸 팔아갖고 시세 차익을 보면, 즉 돈을 벌면은 양도세라는 세금을 내게 돼 있는데 얘네가 안 냈나 봐. 그래갖고 안 내고 도망갔나 봐요. 그래갖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야, 스타타워 그 매각에 대한 양도세 그거는 세금 내고 가 이 새끼들아 이것들아.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승소.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편을 들어줬고 법원에서. 근데 요것만 빼고는 국세청이 모두 다 패소를 해버렸다. 완전히 다 패소했다. 다 졌어요. 그래서 론스타 편을 들어줬죠. 그래서 사실상의 론스타가 완전 그냥 KO승을 거두다시피 했죠. 예, 이렇게 됐고, 론스타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 인간의 탐욕이란 거는 정말 정말 전 세계 동물의 왕국, 동물 중에서도 최고입니다. 정말. 여기서 안 끝내. 야, 나는 더 처먹을래. 그래갖고 이 당시에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빨리 이걸 팔아먹어야 돈을 벌고 그 시세 차익을 보는데, 이게 은행이잖아요. 은행을 팔려면 그 금융 당국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나 이거 팔 건데, 그럼 어디다 팔 건데? 나 하나 금융 지주에다 팔 건데. 그랬더니 야, 그럼 우리한테 허락을 받고 팔어. 그래갖고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매각 승인을 내줘야만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건데, 이 론스타 말은 자꾸 매각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매각 승인을 제때 안 해줘가지고 그 더 비싸게 받아먹고 팔아먹을 수 있었는데 어디다? 하나금융지주에다가. 이러는 바람에 제값도 못 받고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 큰 손실을 입었다. 그래서 이 ISD 중재라는 걸 신청합니다. ISD가 뭐냐면 또 용어가 낯서실 텐데 투자자와 국가 간의 소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습니다. 론스타는 외국계 자본이잖아요. 외국계 그 투기 자본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뭐 정부 공기관이 됐건 공기업이 됐건 뭐 투기 자본이 됐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타국 다른 나라에 가갖고 뭔가 내가 뭐 하나 샀다가 팔았는데 그 나라의 금융 당국에서 내가 팔겠다고 하는데 못 팔게 막는 바람에 내가 손해를 봤다 그러면 ISD 중재를 신청을 합니다. ISD 투자자와 국가 간의 소송. 그러니까 투자자가 그 나라 국가를 상대로, 즉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거야. 무슨 소송? 쉽게 말하면 손해배상. 내가 이만큼 니네들 때문에 손해를 봤으니까 이거 빨리 물어내. 그래갖고 얼마를 물어달라고 이 미친 것들이 그랬냐면 약 5조 원 상당을 물어달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중재를 신청을 했어. 예? 그래서 그럼 이 5조 원 상당이란 돈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이 됐냐? 론스타 측의 얘기에 의하면 하나은행을 매각 대금, 하나은행을 팔 때 원천 징수한, 우리나라 정부가 원천 징수한 세금이잖아요. 3,915원 하고 스타홀딩스 법인세 1,040억 원을 또 우리나라 정부가 국세청이 또 때려버렸나 봐요. 이거에다가 세금 8,500원, 그리고 이자 또는 환율 때문에 환차선 본 거, 이거 기타 등등 다 해갖고 이걸 죄다 합산해서 통계를 내서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5조 정도 손해를 봤다. 그래갖고 물어내라고. 예? 물어내 이것들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요. 지금 몇 년째 질질 끌고 있는데 지쳤나봐 이것들도. 그러더니 올해 6월 4일날 이 론스타가 못 이기는 척하면서 지네가 보기엔 이제 와 이거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5조 상당의 그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5조 다 배상도 못 받을 거고 하니까 눈치를 딱 채고 못 이기는 척하면서 슬그머니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그러지 말고 그럼 내가 5조 원 다 안 받을 테니까, 그리고 ISD 중재 소송도 내가 취소할 테니까 좀 적당히 타협하고 뭐 절반 70%라도 좀 물어도 이래갖고 타협하고 싶다 니네하고 이렇게 의사를 밝혔다.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 파트 1인데요. 여기까지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끝으로 정리하면 론스타가 누구고, 론스타가 왜 우리나라에 기어들어오게 됐는지, 그리고 외환은행이 왜 론스타한테 팔아갔는지, 그리고 팔려가는 동안에 론스타가 얼마만큼 큰 돈을 우리나라에서 벌어갔는지, 그리고 지금 그 뒤에 소송이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를 핵심만 쭉쭉쭉쭉 스피드하게 쭉 일단 정리를 좀 해봤어요.